안녕하세요. 배터리의 진심인 남자 한중입니다. 자, 오늘도 에코앤드림 함께 보도록 할 건데, 자, 일단 오늘 한 5% 정도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고가 기준으로 해서는 6.4% 정도 상승을 했고요. 차량 기준으로 한 5.97%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상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최근에 쇼티지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사실 이 쇼티지 관련해서는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이 에코인드림이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왔었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 쇼티지 관련해서 봐야 될 부분이 아니라 어떤 걸 봐야 하느냐, 바로 경쟁사 쪽과 그리고 중국을 압박할수록 이득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중국이 압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왜 이 에코앤드림이 결과적으로는 이득을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이 미치는 영향이라고도 제가 적어놨는데, 결과적으로 좀 정치적인 부분과도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오늘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요. 천천히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사를 좀 몇 가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제 에코인드림 대표시죠. 김민용 대표님께서 기자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해당 내용을 읽어보면은 특별한 내용이 사실 없어요. 기존에 나와 있던 뭐 증설이라던가 뭔가 쇼티지 관련해서라던가 아니면은 뭐 생산 캐파가 어디까지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에코인드림 관련해서 이 증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 사실 너무 많이 얘기가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러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에코앤드림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현재 우려했던 부분들은 그거죠. 이제 회사 측에서는 이 공장, 이 새만금 공장 증설에 대해서 준공에 대해서 우리는 자금을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었는데, 그걸 이제 유상증자 얘기가 나와버리면서 사실 그거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조정이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저번에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결국에는 이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장 증설을 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단기적인 조정은 나왔지만 지금 오히려 추가적으로 매매를 진행을 하시는 분들께는 조금은 더 유리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공장 증설 과정에 있어서 또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게 또 시장의 리스크로 적용이 되면서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예상됐었던 부분들이 하나하나 차차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예상했었던 그런 적정 주가라던가 뭔가 그 캐파 증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매출 증가는 우리가 예상을 했었던 그런 매출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유상증자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거는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지금 증설함에 있어서 35,000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드렸듯이 유미코에다가 납품을 진행을 하는 게 35,000톤에서 4만 톤이에요. 근데 이게 연간이잖아요. 이 에코인드림이 풀캐파 100%로 이 캐파를 돌렸을 때 생산할 수 있는 게 연간 3.5만 톤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미코어에 납품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35,000톤에서 4만 톤이기 때문에 풀캐파로 돌려도 이 유미코어에 납품을 하는 거에도 살짝 못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코인드림 입장에서는 빠르게 추가 증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물론 2030년까지 10만 톤까지 늘릴 것이다, 캐파를 늘릴 것이다 라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앞으로의 이런 10만 톤까지 늘릴 거라는 계획보다는 빠르게 이 추가 증설을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오면은 사실 추가적으로 유상증자를 진행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때는 이 추가적인 조정보다는
유상증자를 진행함으로써 오히려 이 시장의 호재로 좀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쇼티지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추가적으로 이제 추가 증설이 진행이 됐을 때는 제3자 유증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경쟁사 부분인데, 원래 이제 중국 기업과 국내 기업들이 합작사를 진행을 하면서 전구체 이제 공장을 설립을 한다라는 게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LG는 이 화요코발트와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는 이 거린메이와 함께 진행을 할 예정이었는데, 사실상 이 국내 2차전지 기업과 중국 기업 간의 합작사 추진이 중단 수순을 밟고 있다라는 관측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는 이 미국의 이 FEOC에 대한 부분이겠죠. 사실 이 지분 관련해서 25% 정도 지금 지분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지분 관련해서 중국 쪽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두 합작사는 사실 이달 말까지 새만금 투자청에다가 이 투자 계획을 맺고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발표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는 이 투자를 철회해야 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우려됐던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은 SK온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금난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에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은 이 분리막 기업도, 이 SK 아이테크놀로지도 매각을 한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구체에 투자할 만한 여유가 될 것인가, 과연 그런 여유가 현재 이 SK온에게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물론 여기에 에코프로도 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SK온에게는 좀 다소 무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굳이 화요 코발트와 진행을 하지 않더라도 이 고려아연과 현재 전구체 관련해서 사업을 또 아직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엄청난 큰 타격을 받진 않습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면 했지 굳이 여기에 목매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기업이, 이 두 개의 합작사가 무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경쟁사가 줄어듦에 따라서 에코앤드림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관계자는 이 LG화학은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 이 FEOC 관련 답변에서 새만금 전구체 공장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라고 합니다. FEOC 관련해서 인도네시아에서 추진한다고만 언급을 진행을 했다고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중국에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이 FTA를 체결하고 자국 영향력을 크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이 인도네시아 등으로 투자를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LG화학과 SK온의 새만금 전구체 공장 투자는 오리무중 상태다라고 덧붙였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이 두 합작사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어디다? 에코핸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위에서 이 거린메이가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거린메이가 이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이 전구체 글로벌 1위 기업인데, 거린메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서 전구체 관련해서 국산화 그리고 내재화 이런 탈중국을 시도하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뭐 기술력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가 아까 뭐 미국 대선 그리고 중국을 압박할수록 이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은 현재 미국에서 전기차 관련해서 관세를 지금 올렸죠. 4배를 올렸습니다. 기존 25%에서 100%까지 관세를 올린 상황이고, 요게 추가적으로 배터리에는, 중국산 배터리에는 뭐다? 25%까지 관세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미국에서 이렇게 파격적인 관세 인상을 하다 보니까 유럽 입장에서도 사실 지금 중국의 이 부정한 이 보조금 관련해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11월 달에 아마 그 결과가 나올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도. 유럽도 이 자국의 기업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국의 2차 전지, 그 전기차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캐나다 쪽에서도 현재 중국을 견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중국 쪽 전기차,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그렇게 크게 물지는 않았어요. 원래 6% 정도로 물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캐나다는 정말 이 중요한 요충지죠, 여러분들. 그 뭐 미국의 뭐 온타리주라던가 뭐 미시간주 뭐 이쪽에 이제 오고 가고 있는 주요 요충지이기 때문에 캐나다 쪽에서도 중국을 압박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가만히 있을 필요가 없어요, 얘네가. 그럼 결국에는 얘네들도 뭔가 이 핵심적인 카드를 꺼내들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핵심 광물이라던가 아니면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정부채 쪽에서도 뭔가 액션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결국에는 결국에는 계속해서 압박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 탈중국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쇼티지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해서 나왔었던 이런 전구체 관련해서도 국내 기업 중에서 이 전구체를 진행을 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는 에코인드림이 호재로 적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또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보면은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 관련해서 조정을 좀 받은 상황인데,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었던 자리는 좀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좀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7% 이상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7.28%를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정도의 상승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의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부분들, 이런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정을 받은 이런 갭하락을 메울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지, 그 물량을 소화를 할 때 거래량이 더 크게 나와주는지, 그런 부분들 지켜보면서 차트 흐름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수급적인 측면을 좀 바라본다고 한다면은 최근에 뭐 크게 유의미한 수급 변동성은 크게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물론 이 외국인 수급에서 다소 조금 이탈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다시금 또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크게 우려될 만한 사항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매수세가 최근에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꾸준히 좀 지켜보면서 외국인 수급이 다시금 들어오는지는 체크를 해보겠고요. 키움증권 쪽이랑 이제 이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가장 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뭔가 이 메이저 수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서 다소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좀 외국인 쪽에서 매수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점, 그리고 NH투자증권 쪽에서도 아직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매도 관련해서도 크게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더 지켜보면서 이 개파락했던 구간들을 과연 어떻게 소화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 유증 관련해서 시장에서 또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증설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는지까지 한번 지켜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에코인드림 이렇게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